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뉴스 앞서 전해드렸는데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우선 이 의혹이 제기되고부터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우선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. 네,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김 여사를 고발한 게 2020년 4월이니까요. 네. 진짜 4년 반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.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요.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자신의 회사 주가를 4배 가까이 부풀렸다는 의혹입니다.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부터 투자를 해왔는데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주가 조작 범행에 연루된 것인지가 핵심 의혹이었습니다. 권 전 회장은 이미 항소심까지 결과가 나왔는데요. 판결문을 보면 1, 2심 재판부는 모두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. 네, 지금 어쨌든 결론적으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. 그 이유 좀 살펴볼까요? 쉽게 말해서 주가 조작을 몰랐다 이런 김 여사의 해명을 받아들인 겁니다. 네. 법원에서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알려진 이 3개 계좌 검찰이 살펴봤는데 주가 조작 공모나 방조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. 우선 방조 혐의가 인정되려면요. 적어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아야 하고 네. 이 주가 조작을 돕겠다는 직간접적인 의사, 행위,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. 구체적으로 보면요. 김 여사 계좌를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첫째는 증권사에 일임한 일임 계좌, 네. 그리고 다음으로 증권사 직원을 통해 매매 주문을 한 직접 운용 계좌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른바 일임 계좌에 대해서는 검찰이 권 전 회장과 시세 조정 사건 피고인들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얘기를 한 적이 없다. 이 김 여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. 이렇게 진술한 점을 주된 근거로 삼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직접 운용 계좌의 경우에는 거래 주문 당시 전화 녹취 전반을 확인해 보니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상의해 매매를 결정한 모습이 확인이 됐다. 이게 김 여사 진술과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. 종합해 보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. 그래서 방조가 인정되지 않는다. 이게 결론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지금 이제 제기된 의혹 가운데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하는 세력끼리 연락을 했고, 근데 그 직후에 김 여사가 직접 거래를 한 이른바 7초 매매 의혹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죠? 네, 이 역시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. 왜냐하면 직접 거래 계좌, 그러니까 대신증권 계좌를 사용한 그 거래인데요. 네. 당시 검찰이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에게 연락을 받고 그리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주문을 냈을 거라는 가능성을 인정을 했습니다. 네. 다만 당시 주가 조작 세력들도 자신들이 요청한 물량이 왜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나왔는지 이걸 모른다고 진술을 했다는 것이고요. 네. 특히 권 전 회장과 김 여사 간에 연락한 정황이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단순히 김 여사에게 매도를 추천하거나 권유했을 가능성도 있다.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런 경우에도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고가 가방 의혹처럼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건가요? 네,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수심위를 열어야 된다. 이런 내부 의견도 있었는데요. 네. 결국 검찰은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. 규정상 수심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요. 사건 관계인 그리고 변호인인데 이 사건 관계인은 고소인, 기관 고발인, 피의자 등입니다. 그런데 정작 사건 관계인인 김건희 여사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. 사실상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 소집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거든요. 네.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란 이유였습니다. 그런데 이 박탈된 지휘권이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. 지금도 심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고 네. 이런 상황에서 정보를 모르는데 직권으로 수심위 소집이 가능하겠느냐. 이런 관측이 있었고 그래서 소집 가능성이 낮게 평가가 되던 상황이었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오늘처럼 이제 결정이 완전히 있기 전에 뭐 레드팀 운영해서 검찰이 이 사건 전반을 뭐 살펴보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어제 있었는데 이 레드팀 회의 이런 부분이 뭐 수사심의위원회를 뭐 대신한다 뭐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는 건가요? 어떻습니까? 딱 잘라 말하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. 네. 어제 검찰이 레드팀 회의를 열었는데요. 이 회의가 뭐냐면은 중앙지검 차장검사랑 부장검사 등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비판 의견을 듣는 그런 검찰 자체의 내부 검증을 말하는 겁니다. 네네.
이 수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줄이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. 수심위와 레드팀은 그 제도적인 위상이 완전히 다릅니다. 네. 레드팀과 비교해서 수심위는 검찰 외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요. 레드팀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지금 어쨌거나 이제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재수사 가능성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겁니까? 일단 수사의 경우에는 재판처럼 그 두 번 수사를 못한다 이런 원칙이 없기 때문에요. 네. 수사가 가능하긴 합니다. 실제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고소인 같은 경우에는 항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. 앞서 고가 가방 의혹과 관련해서 최재형 목사 같은 분도 이 항고를 했는데 항고를 하게 되면 상위 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다시 한번 사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. 네. 다만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10분의 1 정도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. 네. 특검 관련해서는 정치권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